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시카고 비롯해서 13개 주 중서부 지역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전광역시장 이장호입니다.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 수도이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책임질 개척자들이 모인 도시라 이렇게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특히 미국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모국에 있는 대전시의 발전상과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대전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이 융성해야 해외에 가 계신 많은 동포들께서 힘도 얻고 또 힘이 나고 또 어깨가 들썩일 텐데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미래를 향해서 굳건하게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모국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대전의 뭐 매력이랄까, 예. 대전의 강점이랄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대전은 우선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 근대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 수도고요. 26개 정부 출연 연구소, 또 3만여 명의 석박사,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인 이 카이스트를 포함한 우수한 대학들, 그리고 3대 하천을 포함한 재난이나 이런 것도 아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7개 지도 중에 1위에 올라 있는 도시고, 도시 브랜드 평판도도 사실상 1위에 올라 있는 도시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비해서 가장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고,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발전, 국가 부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강병을 이루는데도 대전의 이 방위사업청, 또 국방과학연구소, 또 이와 연관된 출연 연구소들이 대한민국 이 강국으로서의 가는 길에 큰 역할을 대전이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과학 수도를 넘어 이제 혁신적인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도시로 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 B, C, D, QR,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 그리고 칩, 그리고 디펜스, 그리고 퀀텀 양자죠. 양자, 로봇, 6대 전략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적인 기술을 쏟아내는 이 도시가 대전에서 산업화해서 국가의 부를 키우고, 또 대전이 지금도 뭐 세계 혁신 지수는 과학기술 분야 6위 정도 올라와 있는 도시고 아시아 1위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걸 넘어서 세계적인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G2로 갈 때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도시가 제대로. 그래서 저희는 대전을 몇백 명이 살던 조그만 동네에서 120년 만에 150만이라는 거대 도시를 이룬 이 도시인데, 세계 각국에서 공부한 석박사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이 도시에 와서 문화예술을 꽃피웠고,
그래서 이 다양한 게 활동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는 개척자들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전을 개척자들이 모여서 이룬 거대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 개척자들이 모인 이 도시가 지난 120년에 걸맞게 미래를 향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뛰겠다는 말씀과 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대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급 팽창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바이오 기업들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지금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전이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을 포함한 미래로 뛰고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만 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스턴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보스턴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10년 안에 공고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희가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도 삶의 만족도나 도시 성장 속도 이런 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대항할 만한 그런 도시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 와서 처음 이렇게 들어보고 느끼고 이래서 예. 대전이 이런 곳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대전이 그런 도시인 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대전을 대전이라는 도시가 과학기술 도시인 건 아시는 분이 네. 많은데 근데 최근에 그 정도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최근에 저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성심당은 잘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미 성심당은 대한민국 빵집 빵 기업으로서는 네. 이미 패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 대전에 이 특히 빵집 중에 성심당과 비견될 정도로 규모는 안 크지만 지금 예를 들면 뭐 하래하래라는 빵집, 뭐 몽심이, 네. 식빵공장, 정동문화사, 뭐 정인구 팥빵 등이 네. 펄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5년 안에 대한민국 빵도 대전이 완전히 석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전이 좀 충청도가 좀 온순하기도 하지만 좀 느리고 또 때로는 뭐 앞장서기 두려워하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먼저 한 발 먼저 뛰어듭니다. 예, 다른 도시가 가지 못한 길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성시당 외에 또 대전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전은 지금 플루티스트 중에 세계 랭킹 1위 분이 있습니다. 대전 출신. 최나경 플루티스트라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비엔나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세계 랭킹 1위인데요. 이제 세계 각국을 공연하고 다니시는데 그 외신들이 이제 묻는답니다. 출신. 당신 고향이 대한민국 서울이냐. 아주 단호하게 나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전이다. 네. 당신은 대전을 아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는 네. 거고요. 최근 올림픽 펜싱에서 그랜드슬램 달성하는 대역전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가 네.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유럽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네, 네.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도 이 도시에서 태어난 선수고요. 또 최근에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힙합 가수가 대부분 대전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힙합의 대전이 성지입니다. 성지. 네. 그러니까 이 대전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기도 하면서 최근 진취적이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굉장히 네.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세대 위에나 우리 약간 밑에 세대는 이 도시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지금 뭐 40대 정도부터는 이 도시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네. 이 도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아주 강한 세대입니다. 네. 그런 세대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삶을 영위하면서 자랑스러운 나의 도시는 네. 대전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돼서 저희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또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기류들이 계속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면은 네. 한국의 그 국적을 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많이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직접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그 은퇴 자금하고 또 이제 연금을 또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오긴 오는데 서울은 뭐 엄두가 안 나고 그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만일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전을 좀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월 설문에서 발표를 하는 삶의 만족도가 저희 대전시가 6개월 1위 네. 1위를 했고 뭐 1위 안 한 달도 2위 아니면 3위고요. 네. 그리고 대전이 재난재해로부터 굉장히 아주 안전한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내에 3대 하천이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기도 하고 또 대전이라는 도시가 교통이 전국 어디도 그렇죠. 한두 시간 되면 다 갈 수 있는 있는 곳이고요. 또 교육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공부한 석박사들 한 3만 명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경쟁력 강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양질의 일자리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저 모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대도시 또 아니면 시골보다는 대전 한 중견 정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쾌적하고 안전하고 네. 그런 도시로 오시면 훨씬 나중에 더 삶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활비도 예, 그렇습니다. 적당하고요. 그럼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혹시 그 기업들 예. 또 동포들 중에서도 뭐 여기에 뭐 식기업을 세워야 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전에 온다면은 여기 대전시에서 어떤 뭐 인프라나 무슨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외국계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할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 한 30%까지 투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지금 산업용지가 그동안 이제 과학기술 도시였는데 네. 대한민국 도시 중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네네. 한 57%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산업용지 구축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최근 우리가 535만 평이라는 거대한 산업용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도 대전에 오면 그 산업용지를 제때 공급이 되고 또 우리 대전에 제가 시장되고 대전 투자금융이라는 투자회사를 저희 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한테 투자를 4월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으면 또 카이스나 이런 충남대 이런 데에서 우수한 인재들 육성에 우리가 지금 전력을 두고 네.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수급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 안 알려졌었지만 대전으로 오시면 또 혁신기술 얻기가 좋거든요. 네. 출연전 이런 데에서 연구한 것들을 기업에 전수하고 교류하기도 좋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강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조금 그 새로운 그 무브먼트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제 K 드라마, K 팝, 뭐 K 컬처 이게 막 워낙 뜨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거든요. 뭐 은퇴 사람들 오는 거는 다른 문제고 젊은이들 중에서 우리 2세들, 3세들 또는 미국 사람들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방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여기 또
좋은 자학이 있으면 또 살아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대전에서 뭔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저희 대전시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네. 이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저는 카이스트 같은 데 오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카이스트요? 예. 들어가기 쉬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뭐 학생들 네. 올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요즘 그 벤처기업 성공한 분들이 카이스트 출신이 많고요. 또 카이스트가 이 창업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앞서서 뛰고 네. 있고 또 일반 우리 솔브리지 대학이라고 우성 솔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여 개 국가에서 3,000명의 외국인이 와서 있습니다. 영어로만 수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대신에 저희 시도 우리 외국인들 통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한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대학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도시에서 졸업하고 이 도시에서 본사가 있는 회사들과 연결하는 이런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전에 오는 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 젊은이들이 오기도 그렇습니다. 괜찮군요. 실리콘밸리가 네. 스탠포드가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밸리가 네. 있는 것이지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스탠포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대학을 끼고 해야 되니까. 대전도 이미 카이스트라는 카이스트. 네. 세계적인 공대가 그렇죠.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대전은 결국은 실리콘밸리 같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네. 용성하는 그런 도시가 되려고 네.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하고 시애틀하고 예, 자매 결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 좀 부수적인 좋은 점이 있는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지방자치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한에서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되게 주정부의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도시의 시장들이 조금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하고는 지금 워낙 오랫동안 교류를 해서 지금 저도 지난해 시애틀 좀 다녀왔습니다만 시애틀 시장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또 거기 한인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서로 협력도 잘 되고 네. 작년에는 그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네. 본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세계 6개 매장이 있는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그렇죠. 하나 유치하려고 했는데 스타벅스가 더 이상 안 적자가 그거 많이 나서 못하겠다고 네. 해서 그냥 중단했는데 그 시장님이 좀 도우려고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저희는 요즘 가장 잘 되고 있는 건 몽고메리 카운티라고 네. 워싱턴 옆에 있는 작은 네, 네. 도시입니다. 여기는 FDA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들이 워낙 적극적이고 우리도 FTA 그게 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끼리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캐나다 같은 데도 캘거리하고 자매도시긴 한데 네. 거기는 시장들이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권한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퀘벡하고 퀘벡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올 6월에 보스턴에 바이오 전시하고 퀘벡에 갑니다. 거기서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도 거기서 조인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매 과학기술 분야, 뭐 기업 간 교류 이런 것들을 도시들하고 하려니까 권한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대사도 와가지고 네. 대전시하고 자매도시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도시 말고 정확히 의사결정을 해서 정확히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그렇죠. 주정부를 해줘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얘기시더라고요. 저는 뭐
인간관계든 뭐든 교류를 하려면 실질적인 제대로 그렇죠. 교류를 해야지. 네. 뭐 말로 자매도시 그거 별로 네. 원하지 않는다. 근데 뭐 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굳이 꼭 한 도시만 해야 될 뭐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아니니까요. 저희도 미국 지금 2도시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지금 39개 도시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교류가 그렇죠. 적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데는 FDA가 우리가 미국 진출 바이오 기업들이 하려면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이 FDA 진출하는 데도 적극 돕겠다 해서 네. 우리가 2급 고위직 공직자를 시애틀에 지금 통상사무소에 지금 보냈고요. 네. 지금 몽고메리 카운티는 3급 국장을 보냈습니다. 네. 예.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FDA 꼭 그게 나와야 되니까 허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앞으로 미래 또 계획 뭐 이런 걸 좀 해서 좀 충분히 동포들이 대전에 대해서 이 대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시장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과학기술의 수도입니다. 근데 과학기술의 수도만큼 그 경제 규모 있는 경제를 갖추고 있느냐,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린벨트가 워낙 많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도시라는 정책에서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시장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도시까지 이 도시가 먹어야겠다. 이런 구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리는 우주항공 분야, 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국방, 전력, 반도체 분야, 그리고 국방산업. 네. 국방산업은 다양합니다. 뭐 거기에 워낙 뭐 로봇이나 드론, 센서 이런 게 다 국방산업의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야. 그리고 퀀텀은 대한민국 양자 과학자의 반이 대전 삽니다. 네. 기관도 대부분 대전에 있고. 그래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든 이런 양자 부분은 우리가 6대 전략사업, 로봇까지 이걸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확실하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그런 기류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존의 대한민국 최고의 삶의 만족 도시를 넘어서 세계 초일류 도시, 세계 도시 중에 가장 삶의 만족도가 뛰어난 도시, 그리고 가장 융성하는 도시, 그런 도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들어봐도 뭐, 감사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국제 통상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주 비야만적인 일이에요. 결국 이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또 국가 간에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질서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대로 몰아넣는 거에 대해 되게 우려가 좀 있고 그렇죠. 또 한국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있죠. 때문에 참 우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관세를 붙이는 거는 경쟁력은 떨어뜨리지만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 텍스는 관세는 미국에서 미국 물가가 뛸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뭐 이제 자동차 가격도 오를 테고 네네. 뭐 수입하는 건 모든 걸 올라갈 테니까 결국 그런 무리한 정책들이 미국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염려도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 이제 장점 단점이 있듯이 그분도 장점대로 또 우리가 스포트 해주고 단점대로 또 비판하고. 그렇지만 한미일 동맹이 워낙 중요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뭐 최고죠.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한미일 관계는 아주 동맹을 강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빨리 리더십이 빨리 그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리돼가지고 예,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대전호의 초대 초점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모국에 오시면 대전 꼭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전이 잼잼 도시, 재미가 2번이나 많은 도시랍니다. 그래서 요즘 잼잼 도시고 아마 대한민국에 오시면 아마 성심당에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또 대전 시민들이 그동안 지난해에 청결도 그리고 손님을 맞는 여러 가지 예의나 상도의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시는 손님들한테 따뜻하고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대전 꼭 방문해 주시고 대전에 와서 유익한 시간 많이 함께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